사이다 무비튼. 몇 년도 더 된 썰이기는 한데 당시 나는 교사였고 그날은 어쩌다 매우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되었다. 집에서 직장까지는 그렇게까지 멀진 않았고 운전 면허는 없지만 운동 삼아 매일 걸어서 출퇴근했다. 게다가 이렇게 늦게 끝나는 일도 어지간하면 없었다. 물론 집에 돌아가서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늦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집까지 이어지는 길은 큰 길을 걷다가 살짝 좁은 길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원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주위에 가로등도 없어서 그 당시에는 매우 어두컴컴했다. 그렇게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세게 밀쳐 그대로 날아갔다. 영문도 모른 채 풀밭에 쓰러져 있는데 나를 넘어뜨린 사람이 내 위에 올라타 엄청난 힘으로 나를 억눌렀다. 나는 곧바로 내가 습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당황했다. 물론 이 주변은 사람들도 다니는 곳이지만 이렇게나 늦은 시간에 공원에 온다는 건 애초에 정상이 아닐 확률이 높겠지. 반항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남녀 힘 차이가 있다 보니 게임도 안 됐다. 그러다 문득 최근에 학교에서 안전교육 차원에서 방범교실이 열렸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와주신 경찰분이 여러 얘기를 해주셨던 것도. 그 경찰이 수상한 사람이 덮치려 들 때는 큰 소리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일반 사람이 살면서 큰 소리를 낼 일도 별로 없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도와달라는 말은 더욱 입 밖으로 나오지 않죠. 그럴 때는 익숙한 말이나 자주 큰 소리로 외쳐본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외쳐보세요. 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난 것이다. 하긴 나는 살면서 드라마에서처럼 야! 하고 소리 질러본 경험도 없고 도와달라고 외쳐본 적도 없다. 긴박했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떠올린 유일한 말은 열중 쉬어, 차렷! 이라고 하는 구호였다. 실은 곧 운동회가 열릴 예정이라 체육 시간이 되면 수업 중에 이 말을 수도 없이 외치곤 했다. 확실히 이건 항상 외쳐왔으니 주저할 일 없이 바로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다. 상대도 설마 그런 말을 내뱉을 줄은 몰랐는지 순간 당황한 것이 느껴졌다. 그야 덮쳐놓고 보니까 상대 입에서 갑자기 열중 쉬어, 차렷! 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당연히 당황할 법도 하다. 여튼 나는 그 잠깐의 틈을 노려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이내 나를 다시 억누르려고 했다. 나는 양팔을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바둥거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큰 소리로 차렷하라고 말했지, 자식아! 하고 외쳤다. 그랬더니 이번엔 입을 막으려 든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을 억누르는 팔이 하나로 줄기 때문에 도망치기 쉬워진다. 힘 차이가 있다 보니 그렇게 쉽게 도망칠 수는 없지만 상대도 내가 소리를 질러대니 필사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대치 상태가 얼마간 계속되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맞지 않은 게 참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 싶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남자가 화나서 나를 때리기라도 했다면 바로 전의를 상실했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소리도 못 지르고 당했겠지. 그러니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예상 밖의 행동이었고 당황했기 때문에 때릴 생각이 미처 들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여튼 그 후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지지 않고 맞섰다. 그러자 우연히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아저씨와 밤늦게 조깅을 하고 있던 남자분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주었다. 나는 그 시점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며 연신 외쳤다. 아저씨가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나와 그 사람을 비추자 그 사람도 큰일 났다 싶었는지 내게서 떨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 두 사람이 다가오자 쫄았는지 도망치려고 했지만 조깅하던 남자분이
야, 거기서! 라고 하며 쫓아가서 남자를 붙잡아 주었고 강아지와 산책하던 아저씨는 잠깐 강아지를 묶어두고 남자분을 도와주었다. 나를 덮친 사람은 그 둘에게 붙잡혀 야, 이씨, 이거 안 나, 새끼들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고 아저씨가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해주었고 얼마 안 있어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이 와서는 나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그리고 나는 사건이 사건이었던 만큼 경찰이 질문하는 동안 여경을 불러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까지 함께 갔다. 그 후 나를 덮쳤던 사람은 무사히 경찰에게 넘겨졌고 나도 큰 부상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옷이 찢어지고 작은 생채기가 난 정도. 경찰분은 내가 바로 소리 지른 것을 칭찬해 주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가족이나 직장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걱정하는 차원에서 나를 혼내기도 했다. 그 후 그 남자는 경찰에 기소되어 감옥행이 확정되었다. 나중에 나를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물어보니 오밤중에 갑자기 차렷! 차렷! 차렷하라고 말했지 자식아! 하면서 소리 지르는 젊은 여자가 있길래 처음엔 영문을 알 수가 없었고 가까이 와서야 겨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걸 듣고 부끄러워서 빵 터지고 말았다. 그래도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저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그런 거라서 잘 몰라요. 근데 다음 날에 목이 완전 나가긴 했어요. 그럴만도 하죠. 그렇게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러대셨으니까요. 그래도 용감하게 행동하셨네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두 분에게 감사를 표했다. 거의 트라우마가 남아도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매우 걱정해 주었다. 그리고 남성 공포증이 생기지는 않았나 하는 부분까지도. 물론 미수라고는 해도 옷도 찢어졌고 처음 겪어보는 그런 압도적인 힘 차이에 엄청난 공포가 느껴졌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겼다고 할까? 이대로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 눈치채고 와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었다. 내가 겪은 사건 이후로 얼마간 경찰은 공원 주변을 순찰하거나 가로등을 설치해 주변을 밝게 만드는 등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움직여 주었다. 하지만 그 사건 때만큼 내가 교사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또 안전교육이 마침 그 타이밍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이 있은 후로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 우연히 안전교육대 와주셨던 경찰분과 딱 마주쳤다. 나를 본 경찰은 눈이 동그래지더니 무슨 일이시죠?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걸어주었다. 사건 직후인 시점이라 내가 겪은 사건도 당연히 알고 있을 터. 내가 안전교육 덕분에 제 몸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놀라셨다. 참고로 그 경찰분과는 그때 나눈 대화가 계기가 되어 그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귀게 된 후로 그가 늦게 끝나는 날도 있으니까 차 타고 출퇴근하자. 혹시 운동하고 싶은 거라면 내가 같이 가줄게. 그렇게 해야 나도 안심이 돼. 라고 말해주어 차로 출퇴근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는 결혼했고 가족이 되었다. 남편은 당시에 정말 놀랐었다고 말해주었다. 수업이라고는 해도 초등학교 수업이었고 설마 그 수업이 한 여자의 몸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다고. 뭐 지금 생각해봐도 열중쉬어 차렷이라니 참 웃기긴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이 나를 살리고 남편과 이어지게 만들어주었으니 내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남편은 그 후로도 위험한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모로 알려주었다.
그와 더불어 기본적인 호신술 등도 배워둔 덕에 혹시 다음에 비슷한 일을 겪게 되면 바로 때려눕히고 붙잡을 자신은 있지만 자신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해. 붙잡는 건 우리가 할 일이니까 절대 위험한 짓은 하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참고로 당연한 일이지만 아이들 상대로 그 인간에게 했던 것처럼 차렷이라고 했지 자식아! 라면서 소리 지른 사실은 결코 없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